콜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미국 출신의 코카콜라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설명하는 건 잘 차려진 식탁에 재뿌리는 격이죠. 검은색 단물이 오늘날 리바이스, 그리고 경쟁사인 펩시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인데요. 과연 19세기에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코카콜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약사 존 펜버턴에 의해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가 처음 코카콜라를 만들었을 때는 자양강장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료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펜버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1903년까지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이 들어갔다는 점인데, 당시 1903년까지 미국에서 코카인은 합법이었고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아서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네요.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음료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빈마리안이라는 음료였습니다. 이 음료는 보르도 와인이랑 코카인을 섞었던 음료인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만든 겁니다. 처음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만들었을 땐 지금처럼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뿌릴 정도였죠. 참다 지친 펜버턴은 결국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1888년 약재 도매상인 에이서 캔들러에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펜버턴의 후손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코카콜라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신가요? 코카와 콜라라는 각각 다른 두 단어가 섞인 이 음료의 어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카는 코카인을 재배하는 코카나무로부터, 콜라라는 단어는 카페인의 원료인 콜라넛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코카콜라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병 모양입니다. 병 모양만 보고 코카콜라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죠. 이 보틀은 에이서 캔들러가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해 만들어졌는데요. 1915년에 처음 발명되어 조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도 이 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코카콜라 레시피는 특허 출원이 되지 않지만 이 병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도 이 병의 디자인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2명이며 그 둘은 같은 비행기에 절대 타지 않는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죠. 코카콜라가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것도 특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레시피가 모두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이 레시피를 이용해 만들어진 코카콜라 원액은 본사에서 제조하며 원액을 특정 회사에게만 공급합니다. 원액을 공급받은 회사들은 원액에 물과 설탕, 탄산 등의 첨가물을 배합해 판매하죠. 이후에 코카콜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2차 대전입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미군 병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납품했는데 한마디로 군납이었던 셈이죠. 당시 전선에 파견된 병사들 중에는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와 코카콜라로 전쟁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총을 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카콜라도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인정해줘야 될 정도네요. 한때 코카콜라는 생맥주처럼 수도꼭지를 통해 컵에 담겨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먹으면 취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섯님 맥주, 마트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캔이든 병이든 6개씩 묶음으로 판매되는 건 요즘에는 흔한 일인데 사실 이건 코카콜라가 192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맥주 6개 한꺼번에 다 먹는 분들은 코카콜라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런 역사를 거쳐 코카콜라는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19억 잔의 코카콜라가 소비될 정도이며 지구에 존재하는 코카콜라 병들을 쌓아놓으면 달까지 1600번 넘게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는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코카콜라가 판매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맥북이랑 아이폰을 쓰는 놈이 코카콜라 수입 금지를 내리고 미사일도 쏜다니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쿠바도 원래는 코카콜라를 안 팔았지만 2015년 무역금지령이 풀려 코카콜라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코카콜라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콜라보다 훨씬 더 달고 탄산도 많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사탕수수 덕분인데요.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타와 북극곰이죠. 코카콜라 광고에 자주 등장하면서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와 북극곰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산타는 1931년에 코카콜라 광고에 처음 등장했으며 북극곰은 192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산타가 등장한 걸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코카콜라의 로고는 10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로고를 보고 있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네요. 하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로고가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2014년 기준 815억 달러, 한화로 약 89조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코카콜라는 펩시, KFC, 서브웨이, 그리고 버드와이저를 합친 것보다 큰 회사죠. 심지어 회사 주재에 나라인 코스타리카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코카콜라와 멘토스를 섞으면 빅뱅급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신비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코카콜라와 멘토스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첫 번째는 OK이며 두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콜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껴지네요. 코카콜라 하면 라이벌인 펩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에 비해 맛없다고 안 먹는 사람들도 많죠. 아마 그런 분들은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산 함량의 코카콜라가 더 강하고 점성도 펩시에 비해 약해 목넘김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벌어지는 두 브랜드의 콜라 전쟁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전쟁인데요. 마치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펩시는 갖은 노력을 해도 콜라 쪽에선 만년 2등 이미지를 쉽게 벗지 못했죠. 그래서 펩시는 콜라가 아닌 다른 음료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게토레이 같은 음료수로 시장을 선점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어떤 콜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 치킨 등을 주문하면 어떤 콜라가 따라오는지에 따라 해당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들기도 하죠. 여러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맥도날드에서 제공되는 콜라는 코카콜라인데요. 맥도날드가 코카콜라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여전히 맥도날드는 코카콜라의 최대 고객으로 알려져 있죠. 2006년에 코카콜라의 비밀을 팔겠다고 펩시에 제안한 코카콜라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직원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재밌는 점은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였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경쟁사긴 하지만 의리는 지킨다 뭐 이런 거겠죠. 코카콜라를 마시기 위한 적정 온도는 정답은 1도에서 3.3도 사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먹는 온도를 코카콜라에서 정해놨다는 것이죠. 코카콜라 제품은 다양한 맛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익히 잘 알려진 다이어트 코크나 코크 제로 같은 제품들 뿐만 아니라 바닐라나 녹차맛 코카콜라도 있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오렌지맛, 시나몬 맛 등이 있으며 심지어 사이다같이 투명한 코카콜라 클리어도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는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판타부터 스프라이트와 미닛메이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4,000종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며 이걸 다 먹어보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장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캔이나 마실 만큼 코카콜라를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87년 주식 폭락 이후 그는 꾸준히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코카콜라를 통해 낸 수익률은 무려 1216.4%인데요. 코카콜라 먹고 돈도 벌고 이건 못 참겠네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1년에 한 명당 700캔 정도씩 먹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스폰서였던 코카콜라를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도 하루에 2캔씩 코카콜라를 먹는다면 한국이 조만간 1등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요?